정영진 축의 매불쇼. 오늘 복코너 재밌어요 내용. 네, 지난주에 재미없었어? 지난주 얘기하지 마. 하지 마? 아 형 하지 아니 마. 이렇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지난주 얘기 왜? 뭔 일이 있어? 아이, 하지 마. 너 또 뭐 양심 변호사 아니,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자 이번 주 재밌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별이. 자, 이분 지난번에 와서 네. 또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저도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죠. 박수홍 씨의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변론을 눈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네. 지금 콘텐츠는 박수홍이죠 계속. 네. 김용. 왜냐면 김용호 잡아야지. 김용호는 잡아야지. 김용호 잡아야 됩니다. 예, 다른 것도 많은데 네. 일단 먼저 우리 여기부터 사회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적은 김용호기 때문에 김용호- 먼저 잡고 다른 얘기 해야죠. 잡아야 돼요. 지금. 물론입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제가 또 물어봅니다. 예, 그 매불쇼 청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불쇼 청 시청자분들을 위한 공익을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뭐 제안할 게 있습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착해 저분은 보면. 근데 이분들이 뭘 이렇게 제안받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주거든요. 말을 되게 안 그러면 들어. 제안이 아니라 부탁. 부탁은 안 들어줘요. 읍소. 읍소 안 돼요. 네. 명령 정도가 통촉하여 주시고. 자 그리고 이분이 약간 좀 나이 들면 한덕수 총리처럼 될 것 같아. 뭐든지 아니에요. 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속상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보고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노잼의 주범이었어요. 재미도 핵심 인물이야. 주범이었어요. 저요? 주밤이었어요? 주범이었어요. 양심이 재미없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없었어요, 진짜. 정말 압도적 노잼. 그래? 네. 뭘 시켰길래? 그걸 해냈습니다. 양심이. 네, 그걸 해내더라고요. 반성 많이 했어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저번에 한번 저와의 케미가 또 좋았어요. 욕 배틀이 한번 있었죠. 네, 전세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근데 파란 하늘색 무슨 셔츠 오늘 통일하셨네. 그러네. 그러네요. 우연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자신 있죠, 전세준? 오늘요. 제가 여태까지 매불쇼 출연하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생략하기를 바라군요. 세 번째 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 지금. 좋아.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세 번째 양보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벌써 미룰 생각이야? 양진해 살릴 생각을 아니, 해야지. 시간이 부족한. 미룰 생각을 아니, 하냐? 이번 주에 회복하셔야 돼요. 네, 지난주에. 네. 아니 노종원님, 네. 재판 자기가 질 것 같으면 계속 재판 연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게 김용호가 많이 쓰는 수법인데. 김용호가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예.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갖고 재판을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어때 형 진행이 아주 스무스하지 않아? 자 그럼 자연스럽게 노종훈 변호사로. 예. 김용호 어떻게 네. 되고 있어요? 시간 끌기. 현재 이제 가세현 출신의 김용호 재판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골적으로 시간을 끄는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자기 척의 우호적 증인을 신청한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또 안 나오면은 법원에서 이제 뭐 과태료 처분을 하고 뭐 그래 나와라라고 해도 또 안 나오면 이제 뭐 구인한다 이렇게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는데 김용호는 좀 특이합니다. 좀 그런 것도 좀 쓸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형사로 지금 재판이 들어간 게 현재 수사 뭐 재판 다 합해서 한 11개 정도인데 최근에 또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간미수로도 또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형법 경합범 규정이라고 해갖고 형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때리는 게 기본적으로 관행이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많고 수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계속 유튜브를 틀고 계속 비방 방송을 하고 새로운 있습니다. 혐의로 계속 플러스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신종 수법. 예, 본인이 원하는 수법은 아닌 것 같은데.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예,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는 굉장히 아니 공교로운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아니 본인이 이거 지연시키려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묘하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신 분이다. 공교롭다. 예. 이거는. 공교로운 그런 상황이고요. 재판은 지금 이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돼. 계속 다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어. 너무 많으니까 음.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 9건이에요. 근데 그 네. 건별로 다 변호사나 이 사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건별로 다른 변호사들이 나와서 변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예, 보통 이제 뭐 넥스트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넥스트로가 예, 강용석 대표 변호사의 네. 로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실형이 나왔는데 김건모 씨 배우자 사건이랑 이제 조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한 게 관련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형을 한 몫에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 구속을 안 시켰거든요. 예, 그런 좀 재판상의 관행을 좀 악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유튜브에서 계속 비방 방송을 하고 계속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친형 관련한 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형. 박수홍 씨. 박수홍 씨의 네. 친형. 박수홍 씨 친형과 관련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네. 예, 일단 비공개 재판을 부득이하게 신청했습니다. 친형 누가요? 쪽에서 저희 측에서 부득이하게 신청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재판은 이런 피해자들이 사회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박수홍 씨가 그냥 공개 재판으로 그냥 증인 신문을 받았었는데 네. 내일 다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첫 번째 증인 신문에서 굉장히 사안과 관련이 없는 뭐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카톡을 이렇게 증거판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죠? 하니까 뭐 미우새에 나왔던 전 연인. 네.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이랑은 전혀 상관이 저쪽 변호사가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페이크를 또 써가지고 그거를 딱 보여준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이체 내역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갔죠라고 하면은 그 증거판이 보이지 않는 구역에 이제 착석해 있는 기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박수홍 씨가 이 사람한테 준 게 아닌데. 예, 전 연인한테 줬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박수홍 듯한- 씨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쪽으로 네, 지금 그렇습니다. 가고 있다. 본 사건과 전혀 관련 없고. 예, 그렇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 비공개로? 비공개 신청을 했고 내일 재판 당일날 재판장님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실 예정입니다. 네. 참 이거는 가족과 함께하는 거는 너무 슬퍼. 이게 비극이야 진짜. 예. 예. 그리고 박수홍 씨의 아내분이 지금도 많이 힘들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 뭐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옛날에 김용호가 했던 그런 허위 사실, 35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고 있어요. 공소가 아직도? 제기되고 재판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 뭐 중립 기여를 박는다. 뭐 그리고 아직도 뭐 연애부장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슨 뭐 마약, 낙태, 예, 동거 등등을 예, 그냥 댓글로 계속 양산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습니까? 예, 나와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신원 네.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 서버가 댓글을 해외에 통해서 있어서. 예, 계속 양산해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네. 예, 박수홍 씨 배우자인 김다혜 씨 입장에서는 음. 예, 굉장히 참혹하죠. 이제 나는 오해가 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양산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럼 공익적 차원의 읍소 네. 오늘 어떤 겁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예. 예, 저번에 제가 이제 박수홍 씨의 그 피해에 대해서 김용호 씨 고소를 할 때 예, 무료로 변론을 진행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났던데. 네. 명랑김 6개를 받고 명랑김이 뭐예요? 근데 명랑김. 명랑과 김이야 아니면은 김이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명란을 좀 박았어? 약간 박았지. 네. 그게 명랑김이야. 나 짭조름한- 명랑김이 뭔가. 이게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 어. 그게 또 사무실에서도 몇 분이 또 이제 응원 차원에서 명랑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명랑김이라는 게 있구나. 약간 비싸. 약간 일반김보다. 좀 조금 더 비쌉니다. 한 100원, 2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명랑김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 일단 좋은 일인데요. 네. 예, 중소기업 이제 진흥 차원에서 네.
그 매불쇼 저 실없어. 실없다고 저 변호사가 형 좀 실없지. 착하긴 한데. 착해. 실없어. 되게 진중해요. 아. 예, 진중한 제안을 읍소들이. 그렇지 읍소인데 지금 장난치고 있냐. 예. 아유 박수홍 씨도 아주 속이 터지겠다 진짜. 빨리 좀 하세요. 뭐예요? 뭐야? 네. 일단 매불쇼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힘을 받았고요. 예. 일단 김용호 씨 같은 사건은 인격살인, 허위사실로 인격살인을 자행하면서 돈을 버는 굉장히 사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그리고 실제로 박수홍 씨를 비방하면서 슈퍼챗 추정치가 3억이 넘더라고요. 와. 예. 박수홍 건으로만 박수홍 건으로만 3억이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 와. 예. 이런 식의 사이버 레카들이 양산되는 것은 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회의 적이라는 생각에서 와. 예, 단순히 박수홍 씨에 대한 변론뿐만 아니라 김용호 씨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이 저희 유튜브에 제보를 해주시면 네. 예, 무료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무료 변론 들어갑니까? 네, 김용호한테 명랑김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네. 증거는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증거가 없이 그냥 고소하게 되면 그렇겠죠. 김용호 측에 네. 무고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공당해. 증거와 함께 예, 저희 유튜브 내 이메일로 예, 증거와 함께 보내주시면 네. 김용호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든지 간에 네. 예, 무료로 변론을 무료 도와드릴 무료 계획입니다. 변론. 일반 네. 보통 분들도 있어요? 보통 분들도 이제 유명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꽤 많은 분들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용호 씨한테? 네. 그래요. 그냥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약간 돈 뭐 재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경우는 아. 김용호 씨가 지금 벌써 2건이 예. 그런 고소가 피해를 입은 접수돼서 분들이 있으면 네, 연락을 달라 그렇습니다. 이거죠. 강제추행은 이미 기소가 돼서 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강간미수는 이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로 변론한답니다. 네. 김도 안 받습니다. 김 안 받습니다. 네, 공익적 차원에서 예. 무료 변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돌김 어때요? 돌김. 돌김 안 받습니다. 파래김. 돌김에 또 흔들리네. 저거 말하죠. 돌김 흔들리네. 명란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 아. 물려가지고 돌김에 물렸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참 실없어. 실없어. 진중하다니까요. 진중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홍 씨가 속이 터지겠어. 박수홍 씨가. 속이 네. 시원하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방송 나온 다음에 박수홍 씨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박수홍 씨가 특별히 네. 매불쇼 시청자분들께 꼭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예,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네. 저희 부부가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고맙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박수홍 씨 통해서 우리 좀 매불쇼 출연자들 동치미 출연 가능한지 좀 여쭤봐 줄 수 있을까요? 양지민 아, 변호사 같은 경우가 아주 딱 맞습니다. 동치미 네, 동치미. 동치미. 박수산이라든지 예. 뭐 많은 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합니까? 제안합니다. 동치미 출연. 애들아 몸 풀어라. 몸 풀어. 박수산 빨리 결혼해 일단. 결혼해라. 네, 아. 결혼 기본값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가 준비한 사건. 야, 요새는 진짜 별별 사기가 다 있다 뭐예요, 싶더라고. 야, 정말 미치겠어 사기꾼들의 진화. 자, 양지민님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게 사실 내가 만약에 집주인인데 집 주인이야 내가. 집주인이죠. 그런데 이제 월세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세입자 있죠.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실제로 이제 돈을 잘못 보내고 집주인한테. 그쵸. 근데 통장에 돈을 잘못 보내고 이거 잘못 보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면 돌려주실 거잖아요. 집주인이야 내가. 형이 세입자야. 나한테 1,000만 원을 갑자기 보냈어.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 내 1,000만 원 잘못 보냈다. 돌려달라. 봤더니 진짜 1,000만 원이네? 돌려주죠. 돌려주잖아요. 왜냐면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이 그럼 좀 이상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네. 세입자니까 돌려줄 것 같거든요. 저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기를 돕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 뭔 말인가 진짜 신기하지. 공범까지는. 세상 가만히 있어. 아니 공범까지 야! 아니에요. 바람 잡아야지. 재미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죄송해요. 지민아. 죄송해요. 네. 공범이 될 수 있어. 바로 수갑 찬다고. 수갑까지 돈 차? 보내준 것만으로도 와. 실형 살 수 있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아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없다 그러니까 하도 재미없다 그래서. 물 빨개. 네. 어떤 여성 뭔 일이야 이거 도대체? 내가 아는 세입자야 실제. 이거는 뭐 보이스피싱도 아니야. 네. 내 세입자라고. 아니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집주인이신데 이렇게 똑같이 갑자기 이제 돈이 550만 원이 입금이 돼요. 550만 원. 네. 그랬는데 또 다시 1억 원 가까운 금액이 또 입금이 되는 거예요. 1억이 또 입금이 네, 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있는데 세입자가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잘못 보냈는데 이것 좀 다시 돌려달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네. 뭐 혹시나 이거 뭐 탈세 내가 좀 연루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경찰을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와 똑똑하신 분이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네. 월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목적은 실제로 내가 월세로 거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인감 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었을 뿐이고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완전히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서 사실은 청년 이렇게 무주택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대출이 굉장히 쉽거든요, 간편하고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전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연령 요건만 충족을 하면 그럼 바로 이제 전세 보증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건만 하면 돈이 안 되는데 수십 건을 하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이제 월세 계약서를 내가 썼는데 이거와 똑같은 전세 계약서가 돼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는 들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전화번호는 이 일당의 번호를 적어서 전화는 받는 겁니다.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전세 계약서를 내고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바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전의 수법은 깡통 전세를 이용해서 집주인 할 사람 그리고 청년 역할 할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가짜 계약서죠 만들어서 실제 세입자는 거주하고 있는 깡통 그 주택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80억 가까이 이렇게 대출을 80억? 받고 그런 게 보도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집주인 역할을 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니까. 실제 집주인을 찾아가서 월세는 사실 이제 좀 소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뜯겨도 내가 남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 체결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청년들이 사실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34살 만 34세 미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2천만 원이 내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주고 2천만 원 받고 그 사람들 실제로 1억을 대출 받는데 그럼 그거 갚아야 돼 대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다 갚으니까 너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사기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2천만 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를 명의를 대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신용 불량자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일당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힌 일당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전략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 중개인도 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중개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입건이 많이 되고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별리 진짜 머리 진짜 잘 쓴다 사기꾼 장난 놈들. 아니죠. 이런 생각을 다 하냐. 야 그래도 그 집주인이 나 같으면 진짜로 그냥 별 돌려줄 생각 없이 것 같아. 돌려줬을 것 저도 돌려줄 같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그거를 의심했다는 거에 참 그렇죠. 대단하시네 그 그렇죠. 집주인이. 그럼 그 집주인은 그 받은 돈을 그냥 잘 갖고 있나? 그건 또 뭐 받은 돈이요? 네. 아니 은행에 이제 돌려줘야죠. 아, 사실 은행에? 사기를 왜 은행에서 이제 은행이 입금을 대출해주는 받는 거니까. 거니까. 그렇겠네요. 나 또 그걸 먹을 생각부터 했네. 아이고 참 정말 아무튼 요새 돈독이 올랐어.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노잼이 어떡해요? 아니요 좋았어. 노잼이를 어떻게? 뭘 노잼이야 빨리 좋았어. 전세준 변호사님 빨리 하세요. 아니 좋았다고 지금 네. 다들 지금 몰입해갖고 이게 노잼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지금 몰입하고 있어. 어떻게? 돈 네. 돌려줬다가 수갑 차갖고 저 구속된 얘기는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안 돌려줬으니까 수갑 안 탔지. 안 돌려줬으니까. 돌려줬으면 공부하면 되지. 근데 또 마침 이름이 전세준이야. 전세준. 집주인을 타고난 사람. 전세준 집주인. 전세준.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월세준 아닙니다. 전세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일이길래 어렵다고 했습니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1년 전에 굉장히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데 1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테라 루나 사건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명조롱이 이거 예, 피해봤잖아. 여기 명조롱. 하셔서 아마 맛이 가신
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명조롱이가 이거 투자해갖고 고점일 때 막 이거 건들건들해갖고 야 너 준비 좀 그거 좀 대충 합시다 그거. 아 진짜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쟤 왜 저러나 저 미친놈인가 그랬어요. 진짜로 건들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진짜로?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망한 거야 그 뒤로. 진짜 이거 심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냐면 57조가 한 번에 와. 일주일 만에 돈이 날라갔어요. 57조. 그러니까 네이버 전체 자산이 뭐 4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큰 거죠. 사실 그 루나와 테라는 다른 그런 코인과는 다르게 마치 지구와 달 사이에 어떤 밀물썰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쌍둥이 코인이라고 해서 네. 둘의 가치가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연동돼 하는 있죠.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은 저기 그 최욱 씨가 하시는 그 더 라이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아 매불쇼에서 다뤘어요. 아, 그래요? 네. 최욱 씨가 한 절반 정도 알아들으시는 수준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잡혔어요. 권도영 씨라는 네. 분하고 네. 한창준이라는 분이 이제 잡혔어요.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창조한 이 창조물이 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 나 죄진 거 없다라고 하면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다 와 나 안 도망 다녀 이러더니 위조요건 갖고 막 도망다니다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김현장 변호사들이 날라갔다며. 예, 여기 뭐예요? 지금 있는 네. 곳이 그 나라도 되게 그 특이한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예, 뭐야? 몬테네그로가 저희 크로아티아 밑에 뭐 세르비아 네, 옆에 세르비아, 막 이렇게 몬테네그로. 이쪽에 있어요. 뭐 네. 발칸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 구두 모양 있잖아요. 네. 거기와 그 대륙 요 사이에 있는 그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몬테네그로 한번 사진 준비되면 좀 올려주세요. 예, 지도. 근데 이제 거기서 두바이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그것도 뭐 전용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잡혔는데 몬테네그로에서는 일단 여권 관련된 법령 위반 때문에 계속 구속해서 이제 구금시키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심지어 피의자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일단 기소를 했대요 벌써 연방 검찰에서. 네. 그래서 범죄인 인도도 미국도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라고 권도영이. 네, 근데 우리나라 검찰 입장에서는 야씨 한국 사람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조져도 우리나라에서 조져야지. 왜 니네가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게 되면 엄청 세게 처벌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만약에 약하게 돼버리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무죄율이 5% 내외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거의 처벌받고 또 네. 세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네, 몬테네그로. 지금 몬테네그로가 더 재밌네. 몬테네그로 어디야? 저기 그 어. 이탈리아라고 옆에. 써져 있는데 그 길 건너편 바다 보스니아 건너- 체르코비나 길 건너가 밑으로 아니고 내려. 길 건너. 바다 건너. 그렇지 뒷굽 길 건너. 네. 네, 이탈리아 뭐 횡단보도 건너 거기. 그렇지. 예, 그쯤 몬테네그로. 있는 나라예요. 네. 근데 원래 저 위에 보면 세르비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세르비아가 가상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해서 뭐 암호화폐 ATM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아, 나라래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얘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법인을 또 만들어갖고 아. 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몬테네그로는 우리나라랑 범죄인 인도 조약은 돼 있고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럽 아. 영역에 들어가 있기 EU라. 때문에 EU랑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그걸 신청해 놓고 있는데 시간이 하세월일 거다.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발견된 게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900만 불일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뭐 90억이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00만 불인지 90억인지 정확히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김현장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는 거예요. 90억 김현정으로 들어가. 네, 근데 와 이거 120억일 재밌어지는데. 수도 있어요. 120억일 수도 있어요. 90만 불이면. 90억으로 할게 일단. 네, 90억으로 그냥 뭐 김현장으로. 최소 90억은 된 거죠. 그래서 김현장에 갔고 김현장 변호사도 뭐 몬테네그로로 갔다는 이제 와. 것들이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나 뭐 이런 류의 많은 피해자가 양산돼서 다수가 죽겠다고 하는 사건들이 또 이제 김현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소가 되더라도 죄값을 뭐 충분히 치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법이 좀 미비해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자본시장법 위반에 뭐 사기에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완전 새로운 시장이니까. 결국 특경법 이슈가 될 텐데 검찰에서는 어쨌든 기소를 할 입장이니까 뭔가 입증의 자신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 같이 지금 뭐 공모했다라고 보는 신현성이라는 티켓 몬스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 테라 루나 코파운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이미 다 빠지고 나왔다 이런 피해가 있기도 훨씬 전에 나왔다. 나 이거 뭐 0.4 얼마일 때 뭐 300원 주고 빠지고 나왔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그랬어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 3년형 받고 네.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재판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네, 미국에서 뭐 그게 뭐 일사부재리가 미국에서 처벌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던데요. 네, 아. 그게 이제 성향이 워낙 미국 가면 그냥 종신형도 나오니까 이런 종신형. 금융범죄에 아, 대해서 그래. 우리나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야 당연히 미국에서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안 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해지면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벌금형 선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털어주는 거네. 그럼. 네, 미국에는 그런 얘기 있대요. 경영자의 무능이나 좀 멍청함으로 그럼 처벌할 인해서 수 없다. 네, 그런 뭐 주주들이나 투자자가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아직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뭐 자본시장법상의 무슨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손해가 뻔히 날 걸 알면서도 뭐 연 2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막 엄청 돈을 땡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기 이 부분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아마 이런 행동을 할 때 김현장에다 자문을 엄청 구해서 그랬겠지. 예, 사전에 이제 혹시라도 문제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쳐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피해자는 많지만 막상 결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속이 시원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수록 김현장은 살찌네. 김현장은 어떤 상황이든 살을 김현장 쪄요. 되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양심이 뭐 김현장이랑 무슨 관련 있어? 아무 그런 거 뭐야 기득권이야? 아니 기득권이야 무슨 특권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안 돼.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넌 빠져.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 이게 지금 수임료로 받은 지금 90억 원 상당이 네. 피해자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범죄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범죄 수익이라는 거를 알면서 변호사가 돈을 받아서 변호를 한다. 이게 박송 씨 사건에서도 상대방 변호사가 횡령한 돈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박송 씨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한데 예. 진짜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문제입니다. 고민해볼 뭐 지점이 있네. 사기 같은 경우 는 당연히 이럴 것 같고 고민해볼 내가 어디를 절도를 했어요. 절도했는데 한 10억을 훔쳤어. 그 돈으로 이제 잡힐 것 같아 갖고 바로 그냥 한 김현장이 한 50억 줬어. 나 좀 변호 좀 잘해달라고. 10억 훔치고 50억 주면 잠깐 남는 5억을 줬어. 박상도냐? 5억을 줬어. 이 돈은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환수 못 하죠. 돈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 원칙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추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 네, 결국은 할 데가 없잖아. 네, 그치 없으니까 그 못 하는 거죠. 변호사한테 그거 추징 못하지. 만약에 변호사 입장에서 그걸 알았다면 뭐 장물을 받은 셈이잖아요. 몰랐다 그럴 거야. 근데 당연히 모르겠죠. 뭐 계좌이체로 받고 그 뭐 돈이 양심으로 뭔지 지 알게 뭐 몰랐어요. 뭐 하겠지. 훔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대한 대가가 너무 그러니까. 혹독하신데요. 진짜 지난 너무 네. 그러면 못 받잖아. 예, 그럼 못 받죠 결과적으로. 야, 이건 형 고민해볼 지점이 그런 있다.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정관 변호사들 쓰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정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기 피의자로 가신 분들 사기 쳐서 변호사비는 따로 이렇게 쟁여놔요. 문제 생기면은 바로 정관 쓰고 판사 뭐 이쪽으로 써야 되니까. 야. 아니 조금 더 나쁘게 마음 먹으면 이 변호사랑 짜고 야 변호사 내가 너 원래 1억이지만 내가 좀 너 5억 줄게. 나중에 4억 돌려줘라. 와. 이렇게 하면 대박이다. 합법적으로 안 줄 수도 있잖아. 그것도 가능하죠. 증거만 있으면. 네. 와, 그거 이거는 가능하죠. 진짜 우리 고민해봐야겠다. 네. 근데 그게 4억이라는 게 진짜 개인들 아니고서는 이거 세탁해서 빼는 게 쉽지 않아요. 법무법인 같은 데는 특히나 돈 들어갔다고 나오면은 빼려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아니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걸 현금으로 찾으면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아니 마늘밭에 있는데 현금으로 갖고 와서 마늘밭에 현금 해갖고 네. 야 5억 줄 테니까 나중에 4억 돌려다오. 5억 줬다고 흙 탁탁 털어서 나중에 4억 모른 척 순진한 척하네 이거 봐라. 순진한 척해. 내가 했던 거를 다 아는구나.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이 변호사 업계를 아주 순진한 척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나만 현금 받나 했네. 맞지? 이렇게 되면은 뭐
맞잖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맞잖아. 실제로 네.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좀 법무법인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복잡한 방법을 씁니다. 네. 예를 들어 쪼개가지고 딴 데 무슨 가공의 용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어. 막 뭐 좀 약간 작은 업체로 한다면 그쪽에서 돈을 뽑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기도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네. 맘먹고 하자면 할 수는 있겠네. 그러네. 진짜. 이건 고민해볼 지점이다. 이거. 고민이 아니라 이거 그만둬야 될 지점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이 법 쪽에 내가 이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청소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게 많아. 근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지금 다 줬기 때문에 누가 바꾸냐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3천억대 사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피해자 쪽을 대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상대방은 막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맞아요. 변호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 로펌 쓰고. 돈은 없는데. 예, 이쪽은 돈이 없어서 착수금 막 거의 조금이나 없이 그냥 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미치겠다, 공익 진짜. 차원에서 들어와 주신 거고 저쪽은 막 검사장, 뭐 법원장 이렇게 나오는데 재산 조회를 해보면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변호사를 쓰려면은 몇십억씩 들어야 되는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일 발생하면 서민들은 피눈물, 피해자 피눈물 나, 변호사는 결국 돈 벌어, 검사는 성과 생겨. 네. 아유. 근데 지금 이 테라 사건에서도 한 4천억 가까이는 검찰이 추징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마치 네. 민사에서 가압류하듯이 범죄 수익이니까 먼저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해놨는데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애당초 1조가 넘는 돈이 있어요. 지금. 1조야.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법으로 90억이 했을 때 과연 돈이겠어요? 얼만큼 세게 처벌받을지 좀 예의주시를 하시고 이게 여론몰이를 어느 정도 하지 않는 이상은 몇 년 뒤에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맞아. 뭐 한 7년 8년 끌더니 집행유예 받았대. 맞아. 그러면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이렇게 되면 왜냐면 세상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게 뭐 그 예를 들어서 벌금 100억 나왔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걸로 테라 뭐 맥주나 마시자고. 네, 맞아요. 헷갈린다 뭐. 재밌냐 테라 맥주? 너도 아까 하나 했잖아. 진짜 우울해. 법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우울합니다. 법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대기업 수사 정말 다 때려잡는 검사가 어느 날 그 대기업에 가 있어. 법무팀으로. 그럼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죠? 그럼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대기업 비리에 맨날 언론에 쓰던 그 기자가 그 대기업 법무팀에 가 있어. 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아이고. 김앤장은 상대방 변호사가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면 걔를 스카우트한다는 얘기들이 항상 있어요. 자기 상대방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자기네가 잘하면 너무 도전할 정도로 대단하다 그러면 와. 따로 그 스카우터들이 있어요.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다. 와. 그리고 심지어 사건 중에 사임시키려고 진짜?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형 들었어요.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아? 그걸 형? 어떻게 막아요? 돈으로 하는데. 그럼 김앤장 앞에서는 더 열심히 하겠네. 정말 뽐내. 장기 자랑하겠네. 최선을 다해야죠. 아이고. 와 야. 진짜 우울하다 법 얘기하면 정말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러게요. 누가 만들었어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잖아. 옥상으로 따라와. 국회의원도 다 검사가 해요. 또 국회의원을 법률인들이 제일 많죠. 법조인들. 다 검사야 또 국회의원은.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게 좋은 법을 만들래도 넌 빠져. 해야 돼요. 슬퍼 울 것 같아요. 아 말씀하세요. 예. 네. 진짜 좋은 법을 만들 때도 이게 국회의원분들이 좀 문제인 게 옛날에 제가 구하라법 위반 그 입법 제안을 하니까 네. 우후죽순으로 구하라 원조 구하라법 뭐 맞아. 본가 구하라법 그제서야.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네. 자기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맞아. 그러다 보니 통과가 안 돼요. 안 돼. 예. 쟁점도 없어요. 쟁점도 없는데 지들끼리 쟁점을 만들어. 아유. 국회의원들끼리. 법률가인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 그 피해자들은 이 법 언제 통과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고, 예, 아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만 끝내라네 또. 네. 이거 이 새끼 무조건 법조인인가봐. 그만 끝내래. 아니 근데 너무 늘어졌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아니 난 3시에 가는 줄 알고 나 진짜. 가야 돼? 안 그랬으면 그렇게 말을 빨리 안 했지. 이렇게 시간 많이 줄 것 같으면 천천히 했지. 준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더 라이브까지 왔다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네. 더 라이브까지.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바빠요 지금. 아, 기다리고 죄송합니다. 있어 밖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차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빨리 가야 돼. 함께 해주신 세 분의 법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